고맙습니다. 저는 충일로 구에 사는 홍성현입니다. 제가 여기 강원도에 온 지는 한 20년 넘었습니다. 21년째 되고요. 작년에 이 골짜기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는 동네가 시방 현재는 6가구가 있고요. 또 앞으로 시방 17가구가 아마 2가구 정도가 더 있고, 그래서 한 총 10가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들어오는 입구에 어떤 다리를 그 땅 산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다리를 놓고 이 포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도로가 시방 한 100m 정도가 포장이 덜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번에 겨울에 살다 보니까 눈이 자주 와가지고 그 포장이 안 됐으니까 그 도로에 트랙터가 와서 눈을 못 쳐줘요. 그러니까 눈을 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실무자분들께서 시간이 한번 되시면 와서 실사를 한번 해주시고 한번 해주셨으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쪽 세 분 듣고 저쪽 세 분 다음에 세 분 듣고 저쪽 세 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세 분, 예, 여기 앞에 계신 분 먼저 앞에 먼저 주세요. 권진임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동일 이반 반장입니다. 이장님이 부재 중이어서 대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동천 그 정비 사업이 지금 계획하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간별로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되는 시대에 부자 되는 국민이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건강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유동천 그 정비 사업할 때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걸으실 수 있는 이 둘레길,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유동리가 이제 버들골이라고 옛날부터 지명이 되어 있는데 일명 버들길이라고 저희는 이제 칭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버들길을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가 명품길로 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천리 4반 반장 김용상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 포장에 대한 권유사항인데요. 저희 마을은 고갯길이 있는 마을로 8, 90년대까지만 해도 차가 다니던 길인데 현재는 비포장도로에 보수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이 왕래하는데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 주민들이 일을 보거나 왕래를 하려면은 4km가 넘는 다른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아주 불편한 현실입니다. 군수님께 이번에 책임자나 통기사를 현장에 보내주셔서 이 일을 성사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답변 듣고 다시 신청 권리사항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씨 말씀하시는 거는 예, 건설과장 김석규입니다. 먼저 홍성현님이 그 포장 100m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단은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이 된다는 전제하에 현장 확인을 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포장이 안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건 거기는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다. 근데 왜 사용 승낙서는 다 받는데. 그렇게 다 그거는 즉각 좀 가가지고 자력으로 다 하시고 거기 이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이네. 그런 거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자력으로 하시는
그 참으시다 말씀 안 하시다 이제 처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잘 챙겨서 오늘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유동천도 하는데 둘레길. 예, 저희가 이제 청일면 소재지 앞에 이제 유동천 지방하천이 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이제 그 더덕 수제장 주변 뚱마로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이어서 하고요.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청일면과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축제장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뭐 하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파크 골프장부터 여기 이제 유동교까지는 돼 있습니다. 유동교에서 이제 애골지에 이르는 애골지. 유동천을 끼고 거기가 이제 그쪽이 이제 어르신들이 애골지랑 이쪽에 많이 사시는데 네, 이쪽은 이제 좀 인프라가 좀 구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직접 가서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갑차일리. 예. 갑차일리. 거기는 제가 지금 아직 현장을 정확히 좀 이해를 못해서 현장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제가 좀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갑차일리 거기가 기존에 기존이라고 자기가 포장도로인데요. 포장도로인데 왜 그 옛날 길인데 그게 왜 빠졌어? 그걸 그래서 또 신청을 안 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은 그 고개 넘에 옛날에 한 3가구밖에 안 왔는데 지금 10가구가 넘어요. 그래서 그 10가구가 넘어요. 거기 워랑 워낙이 아니고 구수골이라고 수골하고 길골하고 넘어가는 고깃집이래요. 구속을하고 진골 사이에 네, 구수골하고 길골하고 넘어가는 길이 있나요? 거기 길이 있어요? 예. 길이 원래 차가 다나요? 예. 저기 청년분들은 하도 중단하셔가지고 내려 그동안에 안 드셨구나. 저한테도 내려 안 드셔서 전화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네, 그치? 이게 월왕리에서 보기 대한 길인 것 같은데. 워낙 무슨 뭘? 거기가 아닙니다. 월왕에서 가는 길은 아니고 그 구수골인데요. 지금 현재 송골 밑에 동네 구수골인데 구수골에서 줄골로 넘어가는 고객길이에요. 줄골서 월왕으로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 그 길은 아니고. 예. 그 건설바닥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잘 챙기는데 안 챙기고 우리 성일이 민원을 안 내셨구나. 네? 자, 그럼 세 분 다 저희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답이 되셨죠? 예, 왼쪽 편에서 세 분 건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같은 동네라서 이걸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세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 8년 전에 여기 이제 이사로 와가지고요. 줄거리죠. 제가 사는 데가 줄거리래요. 네, 예. 박천 1위, 네, 수동길 19-48입니다. 근데 제가 입주하면서부터 8년 전에 해마다 도로 포장 좀 해달라고 메인 도로에서 한 220m가 미포장이 됐어요. 저희 집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해마다 이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참고 지냈던데 이제 눈이 와도 안 치워져요. 왜냐하면 비포장이니까 차량이 상한다. 그래서 220m 눈을 제 혼자서 치고 나면 밤새 아파요. 차량이 외부 차량이 드나드는데도 그래서 같은 동네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잘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도로 포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 포장해드리면 눈은 직접 치실 거예요? 도로 포장해드리면 눈은 직접 치실 거예요? 아니 도로 포장이 되면 눈을 치워준대요. 동네에서. 아니세요. 예, 알았으니까. 이게 우리 아까 말씀은 다 이렇게 해줬으니까 아주 걱정이 대단 같으시구나. 안녕하십니까. 17회 도자기관 민간입니다. 선생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동 충전도 반대 배치를 하는 경우는 여기 얘기해 들으시고. 배치 부위 DC 동해안에서 신각동 충전선로 건설사업 충전용과 마이크 좀 바닥 대주세요. 배치 공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10일 투자 측과 공무원 시행에 따르면 사업용 500kV 배치 부위 DC 동해안 신각동 충전선로 건설 사업 서부 일관 서부 길이가 약 20.39km, 척탑 36개 모자키가 이제 세워질 예정이고 평창, 행정, 홍천 일원이라고 표기되었으며 이 중에 숭실리 같은 경우는 전선 척탑 설치가 시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23년도 4월 10일 투자의 측과 동일 시행 공문에 따르면 500kV HVDC 동해안 신각동 충전선로 건설 사업은 서부 일관으로 26.17km이며 척탑은 40km입니다. 그 다음 대국민 공개로 시행한 공문은 서부 상구가 21.4km, 척탑 44km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 상황은 행성군 충전 선로 60기를 설치한다고 알림으로 공고를 알리셨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설치하고자 하십니까? 최종적으로는 결정권자는 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인 권세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는데 권세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권세님이 사시는 곳에서 일격거리 설치하시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현재 이쪽에서 보이는 7.5kV 척탑 아래 사는 주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500kV를 전원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입지선정회를 설립했는지 500kV 척탑 설치 예정지에 거주하지도 않는 분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맡아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양채 청년 양채 작목반 명예공산하고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양채 작목반 반장입니다. 농림축산 분야 지원 사업에 보면 작년도부터 고랭지채소 병충해 지원 사업을 무배추 사막 방제 지원으로 한정되어서 지원을 했는데요. 청일이나 두뇌 같은 경우는 양상추 브로콜리를 재배하면 양상추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선님께서 수출하시는 거 같이 사진 찍으셨죠? 그렇게 재배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일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가 추가 매출을 올립니다. 지금 봄작해가지고 가을작해서 그런 데 대해서 왜 유독 그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연작 피해를 받아서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유독 그 양상추하고 브로콜리는 해당을 안 시키고 무배추만 한정해서 지원해 주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분 더 시청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분. 네, 저는 유동일이 이장 이주헌입니다. 항상 군정을 열심히 이끌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피드도 나왔지만 유동이 청일면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오늘이 소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도에 그 기획감사실에서 오셔서 설명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그 설명회에는
우리 청일연의 대표분들이 몇 분이 안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오늘이 소통센터가 그 지어지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계 단계에서 우리 주민들의 대표님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더 해서 그 소통 공간을 그 만드는데 주민들의 뜻이 좀 더 반영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뒤에 계신 분 한 번 더 듣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청일면 봉변리 702번지에 살고 있는 최군주라고 합니다. 저는 제 집 주변에 아람들이 큰 나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작년 여름에 장마 때 저희 집 주변 들어가는 길목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전선이 다 끊어지고 전봇대가 넘어지고 마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는데 그거보다도 그때 만약에 산불이 났으면 얼마나 위험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집 주변에 큰 나무들 때문에 뭐 오늘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요. 쓰러지면 또 전봇대를 덮칠 것 같고 또 저희 집 뒤에는 벼락들이 있습니다.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또 우리 집도 불이라도 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흥성 군청회로 들었습니다. 또 청일전에도 통해서 좀 민원을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눈도 많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위험스럽습니다. 그 나무를 좀 빨리 좀 제거를 해주셨으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전부터는 송전 설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해라. 예, 투자의 직과장 임광식입니다. 그 송전선로 때문에 걱정 많으신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청일 면장할 때 2019년도부터 이제 반대 대책위가 출범이 되고 제가 이제 지난해에 투자의 직과장으로 가서 송전탑 업무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 반대만 하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만은 실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국가 시책을 어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걱정하신 부분들 옛날에 뭐 입지 선정위가 어떻게 관계없는 분이 됐다 이런 말씀도 물론 지난 과거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송전선로가 직접 시행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분들을 수렴한 결과는 첫째는 무조건 백지화를 요구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고 이 안에도 물론 이제 백지화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는 노선을 일부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송전탑이 쓴다면 적절한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의견이 이제 수렴된 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군수님께서 취임 이후부터 계속 이제 함전 측과 또는 그거 담당하는 부서인 산업자원부와 이제 연결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를 내놓으라 하시면 이번 주 중에 어차피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이제 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공사는 바로 시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여기에 실시계획이 따라서 여기서 인허가는 행성군수한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주셨는데 별도의 협의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행성군에서 승인한 것으로 가름한다라고 이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승인했다 하더라도 군수님이 막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은 절차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적절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 향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명일농산 양상제 농정과가 설명해준 그 저기 양상추하고 브로콜리는 빠지고 뭐 무배추가 들어갔던 거. 예, 농정과 농정기획 팀장 변영성입니다. 민병무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고랭지 채소 병충해 방제 사업을 사업안내 책자에 나가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그 명작 등 9개 품목에 대해서 3헥타까지 헥타당 64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대상 품목이 무매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 도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도기 사업 지침 내려올 때 아예 명시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가 되기 전에는 도에서 품목을 명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96만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그 행복 반값 농자재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이 240에서 510으로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6만 원을 충당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반값 농자재 사업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보조금이 50%입니다. 이장님 조금 설명이 되셔서 이해가 되셔서. 선생님께서요. 투자일주 과장님한테 믿으시지 마시고요. 교수님께서요. 투자일주 과장님한테 그 사업 설명 이런 거를 물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하게 연애가 어떤지 한번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지금 그 송전탄 부분은 그 종합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감정이 잘 그리고 의견을 많이 해서 중앙정부의 진단도 여러 번 했고 저희도 해결되는 많은 설득을 통해서 해결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국가가 전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발전소는 경상도에 있고 쓰는 사람은 서울에 있고 이거를 전부 가지 말라 하는 거를 어떻게 막냐고. 이게 다만 주민들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불합별로 그러기 때문에 불합별로 이 협의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고 많이 힘을 실어드렸어요. 한전 측에서도 하죠. 최대한 뭐 하도록. 근데 이 불합별로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민병무 이사님은 어느 동네에 시고 내가 한지 모르시겠는데 그것이 다 그렇게 가거든요. 13개인가? 9개? 9개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몇 분이 또 이거 원점에서 뭐 백지원이 우쩌리 군수가 허가해 줄래 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고 천일면에 반대 대책이도 있고 불악의 반대 대책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양채 이거는 도가 품목을 이렇게 정해서 그렇다는 거잖아. 그 대신에 우리가 양채 양산추는 최저가 보장제 우리가 건의해서 최저가 보장제 들어가는 품목을 우리가 반영시켰잖아. 그 말씀을 드려야지 잘해놓고 말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이게 시책적으로 무배추가 중요하냐 양배추가 중요하냐 어느 품목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다 빠져서 하면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우리가 더 노력한 거는 최저가 보장제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가지고 만문제가 됐을 때 보상받는 품목이 또 정해져 있어요. 2% 양상추가 안 들어가서 우리가 막 건의해가지고 들어갔잖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여러 방향에서 도와드리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온마을 거점센터. 네, 기획감사실장님 강기입니다.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온마을 거점센터는 사실 좀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천일면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그 정부 공모 사업을 해서 몇 차례 도전을 해서 지역 활력 파원 등등의 사업을 도전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천일면민들의 영혼을 담은 사업을 다시 한번 발굴해 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방 소멸 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해에 그 지방 소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천일면 사업을 그 지역에 와서 위원장님하고 지역의 단체장님들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작은 마을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군에서 그 건중년 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좀 합쳐서 건중년과 함께하는 지역의 그 온마을 교육 거점 센터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해서 그 사업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하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66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방 대응 소멸 기금으로.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횡성군에 9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일면에 들어가는 거점센터입니다. 66억 중에 34억 2천만 원이니까 50% 이상이 천일면에 투자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저희 기획실에서 기금을 받아왔습니다만은 사업은 이제 교육체육과에서 이제 건물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초기 면민들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그 면민들의 의견이 취합이 된 그런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여러 번 할 겁니다. 그때 그 의견들 말씀해 주시면은 잘 반영을 해서 설계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